안녕하세요. 조일구 대표입니다. 2월 20일 토요일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무료 시황을 안 올렸죠.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제가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리면 그 전에 시황하고 별로 변한 게 없어서 안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 제가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 상황이 또 주말에 생겨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이 안 올라가면 이렇게 지난번에 올렸던 그런 영상하고 좀 이렇게 유사하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가끔씩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좀, 왜 다른 유튜브는 매일매일 시황을 좀 올려주는데, 대표님은 그러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얘기하죠. 제가 이제 와우넷 있을 때는 좀 세게 얘기했고, 지금은 세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황 영상을 통해서 매번 얘기했지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죠. 왜냐하면 와우넷에서는 제가 회원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회원을 모집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오래된 회원님들은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은 매일매일 시황을 보는 게 노이즈가 되고 독이 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이 흐름만 딱 잡아놓고 그 흐름대로 가야지, 오히려 지금은 막 하루하루 시황을 보면 너무 엇박자도 나고 되게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마치 무슨 이게 게임처럼 자꾸 주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또 제가 추구하는 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선물에 롤오버 했던 거 있죠. 지난 12월 물 있죠. 그런 물을 해서 포함해서 장중에 들어오는 거 보면 23,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죠? 많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지난 2주 전에 제가 영상 올릴 때 미국 증시는 한 8% 정도를 떨어질 것 같다.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트리거가 되면 한 17,000, 18,000 나스닥 기준입니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가 좀 셀 거다, 미국 증시보다 올해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가 이번에 막 2700까지 올라갈 때, 원래 같으면 한 5만 계약 사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장은 외국인들이 올리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4년 12월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나오고 나서 국회에서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3조를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5조를 팔았는데 연기금이 5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기금이 받치면서 시장을 올리는 시장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물이나 선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매번 수급을 보여주는데 이거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선물에서의 중립 포지션 약간 위를 그냥 포지션, 왜냐면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중립 포지션 위에만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히려 현물은 팔고 있죠, 시장이 올라올 때. 근데 이제 연기금은 5조를 샀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3개월도 아니죠. 2월 달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적어도 상반기, 최소 상반기 아니면 올해 한 3분기까지는 연기금이 좀 이끄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다른 수급은 그렇게 큰 특징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재밌는 걸 한번 정리를 해 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따라와 보세요. 1월 2월 달은 테마주 개별주 순환매 장세죠. 이런 거 이제 짧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제 테마주 개별주는 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게 대다수죠. 물론 이제 상위 한 20%는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있지만 그것도 제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요 1월 2월 달 테마주 개별주 순환매 장세, 특히 트럼프 관련 테마주는 제가 각 테마별로 종목들 다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한 2달 전부터 계속 제가 예상을 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테마주나 개별주 흐름이 1월 달은 이제 12월 말에 이제 트럼프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초기 상승 흐름이었다가 2월 초에 상승이 본격화됐죠. 그리고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테마나 개별주들이 약간 약해졌어요. 그 조정권에 좀 진입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월, 2월 테마주나 개별주 장세는 스마트머니 중심의 활발한 트럼프 관련 테마주가 많이 갔었고요. 요 중에서 되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작년 연말에요. 12월 달에 연기금이 미국 주식을 팔고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M7을 고점이라 생각하고 많이 팔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화 강세가 되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미국의 M7 쪽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연기금이 12월 달에 미국 주식을 많이 매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도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연기금이 미국 주식을 좀 많이 고점이라 생각하고 작년 연말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예, 엔화 강세도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고평가라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달러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환율에 있던 강세 마무리니까요. 그래서 국내 주식을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매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수급을 보여줬던 이유가 이게 굉장히 좀 올해 들어서 독특한 형태의 연기금이 5조 정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보시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보통 2, 3년 동안은, 최근 2, 3년 동안은 왜 연기금이 산 종목들이 잘 못 갔잖아요. 그리고 연기금이 시장에 주도를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어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2, 3년 동안은 연기금이 뭡니까?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시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최소한의 어떤 보수적인 매매만 하고 미국 시장을 주로 가다 보니까 연기금은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 2, 3년 동안 연기금의 국내 시장의 영향력을 미비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이 고점이라는 생각으로 미국 시장을 팔고 국내 시장을 매집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2, 3년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연기금이 국내로 들어왔다면 올해는 연기금이 아마도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하나의 매수 주체가 될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죠. 그래서 연기금이 매집하거나 매수하거나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특히나 국내에서 잘 견디는 종목들, 그 중에서 연기금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부터 이제 2월 말에서 3월 달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것도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이 빠져나왔겠죠. 근데 조만간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한 8에서 10% 정도의 조정 국면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급하고 공격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아무래도 한국 증시도 약간 충격을 받겠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미국 시장이 5% 떨어지면 우리는 10% 떨어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또 한 2, 3% 떨어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또 2, 3%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2, 3%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종목 장세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이 8에서 10%까지 조정 국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급하게 빠르게 조정이 나오느냐 점진적인 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 미친 영향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제가 생각할 때 올해 2025년 장세를 예상하면 거의 바닥은 2300에서 2400, 그리고 고점은 2800에서 2900 정도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제가 박스권 얘기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자꾸 이제 증시가 좀 올라오니까 자꾸 3100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뭐 갈 수는 있죠. 뭐 증시에 정답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상반기는 더더욱 힘들 것 같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 가도 3000선을 터치했다 그냥 내려오는 선. 그러니까 올해는 자꾸 얘기를 하지만 지수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말고 그냥 박스권 장세로 그냥 갇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이제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선방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2, 3년 동안의 연기금의 스탠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한국 증시에 저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는 3월 달에 이제 다 모여 있는데요. 헌재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동향,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해제, 이 세 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1월, 2월 달 테마주 장세, 뭐 조선주, 방산, 하나그룹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 노이즈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예상돼 왔던 것들에 대한 노이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24년,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관련 테마주는 1월, 2월 정도의 그런 반짝 테마인 것 같고, 얘도 작년부터 이제 올라오던 형태의 흐름들을 이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2004년이 테마주고, 2025년 주도주는 이제 3월부터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그룹주 중에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있잖아요. 뭐 방산주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제가 볼 때 3월달 아마 공매도 금지 해제가 되면 공매도에 집중적인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전에 방산이나 하나그룹주 이런 것들 쫙, 조선은 아니겠지만 사이클 원체 길으니까, 근데 이렇게 당겨 놓고 얘를 공매도를 딱 금지할 때 공매도를 딱 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바이오 섹터는 2024년도의 어떤 형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가 상승하는 장세였다면 2025년도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상승세를 보여주는 장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우량주들, 뭐 2차전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 증시는 뭐 저평가 국면까지 들어올 정도로 다 빠져버렸고요. 그다음 미국 증시는 M7을 형태로 해서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화가 약세일 때 엔캐리 자금들이 들어왔던 건 당연히 미국의 M7이겠죠, 그죠?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가 3%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만약에 빠져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우량주에서 빠져나올 게 없겠죠. 뭐 1년 내내, 2년 내내 떨어진 주식에서 뭐 엔캐리가 빠져나오겠어요. 투자도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집중적으로 보는 건 미국의 M7이겠죠. 많이 올라갔던, 그죠? 거품이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엔캐리가 빠져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이 엔캐리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중국이라든지 한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공매도 금지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그 미국의 M7이라든지 뭐 하나그룹주나 방산주처럼 이렇게 작년부터 너무나 오버슈팅 했던, 그리고 일부 테마주도 보면 뭐 정말로 실질적인 수혜주가 아닌데 막 올라갔던 그런 종목도 있죠. 1, 2월 달에.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에 집중적인 타겟이 되지 않을까. 단 반대로 얘기하면 낙폭과대주 중에서 일부 종목은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서 이쪽으로 공매도를 치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던 건 숏커버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숏커버링을 해서 공매도를 빼서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오버슈팅 했던, 그러니까 기업 가치나 이런 것보다 많이 오버했던 쪽으로 공매도가 다시 이제 공매도 내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전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묘하게도 3월 달에 그게 다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부터 2025년 주도주가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히려 노이즈다. 그러니까 올해 주도주를 가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연막이 있다. 그 연막이 방산 하나그룹주, 하나그룹주도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노이즈 장세로 좀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좀 특이하게도 이게 뭐 낙폭과대주들도 좀 반등을 좀 해요.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죠. 반등을 좀 이렇게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전자도 그죠? 좀 반등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 나머지들은 조선주는 고점에서 약간 좀 빠졌고요. 먼저 선정을 빠졌고, 아직 방산주는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방산주는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흐름을 보면 3월 공매도 청산 이후부터 시작해서 방산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이제 바이오주 때 제가 이쪽은 월봉이고 이쪽은 주봉인데 제가 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제가 조금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차트 잘 안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세요. 하나그룹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그룹주는 다 너무 좋았죠, 그죠? 하나오션,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엔진도 그렇고, 하나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현대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다 고점에서 일정 부분 하나는 맞았어요. 그리고 방산주 보면 아직은 안 꺾였는데, 로템 이렇게, 이것도 보면 조금 과하게 올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막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왜 3월을 앞두고 이렇게 많이 올렸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공매도 금지 해제가 3월달에 나오니까요. 요거와 관련해서 약간의 그런 의도적인 어떤 흐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로템을 여기서 제가 발굴해서 매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알테오젠, 다들 알 겁니다. 물론 이제 정말 이 상승을 다 먹지는 못했는데 제가 주도주를 다 이제 초기에 다 발굴하거든요. 여기서 매집했고요. HT 현대인프라코, 현대참, 중공업, 이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서 작년에 전체 수익이 되게 많이 올라갔던 형태의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 주도주를 제가 다 바닥에서 다 매집이 됐죠. 저희는 제가 그걸 되게 잘합니다. 파마 리서치도 얘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 여기서 이제 매집을 했거든요. 발굴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주도주, 그 해 주도주를 바닥에서 다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굉장히 잘하는데, 올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예상을 했는데, 개별주 테마주 저희가 비중이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개별 테마주 전부 다 이제 매도를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매도를 했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이런 주도주, 2025년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바꿔 나가는 형태의 흐름들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실은 제가 계속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다, 작년처럼 올해 주도주였던 것들이 자꾸 초기 국면에서 잘 안 보인다. 종목들이 그냥 개별 테마주만 자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하나그룹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갈지는 사실 몰랐고요. 조선은 알았지만, 근데 어쨌든 이것만 계속 보인다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3월 증시의 주요 일정도 보고 3월달 이런 것 보면, 역시 3월부터 이런 모든 일정들이 다 이제 소화가 되고 나서 2005년도 주도주가 부각될 것 같고요. 확실히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라 올해는 연기금이 주도하는 장세잖아요. 그죠? 이게처럼. 그러면 올해는 작년하고는 좀 양상이 좀 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좀 돌아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도 한 2월 말까지 조정을 받겠죠. 근데 그때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형태로 그 흐름이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3월달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 어느 섹터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3월부터 2025년도 그 주도주의 윤곽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노이즈고 나타나지 않았, 그냥 테마주 장세고, 작년에 상승했던 조선방산, 하나그룹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너무나 많이 갔던 종목들은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면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낙폭과대주는 숏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 다 나오진 않겠죠. 낙폭과대 중에서도 얘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 막 이런 종목들은 숏커버링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종목들은 좀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면 저는 3월달부터는 꽤 많은 좋은 주식들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2월달에 미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미리 알 수 있죠. 잘 견디고 또 막 보면 이렇게 싹이 막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테마주, 개별 테마주 중에서도 이제는 막 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얘들 중에서도 이제 올해 주도주가 막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주도주를 발굴하려면 2월 말, 그죠?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 그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이 강한지, 어떤 섹터가 강한지 잘 보고, 그 다음에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때, 요때 이제 잘 보고 고르셔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올해는 지수는 박스권이니까 지수는 좀 신경 쓰면 되고요. 종목들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그러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연기금 증시를 주도하는 증시 얘기했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급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느냐, 이 조정이라는 건 하락이죠. 아니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어떤 영향을 받는가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죠? 예. 자, 이상입니다.